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싶은 자산 중에 부동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지. 맞아요. 그 중에서도 건물, 신사임당처럼.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누구나 이 건물을 사실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건물 하나 사려면 정말 많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이 뭐예요? 그냥 땅 하나라도 있으면 집도 갖기 참 좋을 어렵죠. 텐데. 근데 이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다 보면 이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그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 네.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그 최소 단위를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앞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들이 이렇게 토큰화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누구에게나 쉽게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큰하면 원래 이렇게 가운데 구멍 뚫린 동전을 떠올리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토큰하면은 다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떠올리겠구나. 비트코인을 꼭 한 개를 사지 않아도 되고 0.0001개 이렇게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부동산이나 뭐 호화 크루즈선이나 뭐 모나리자 같은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도 자산 가치가 쪼개져서 누구나 쉽게 그 자산의 일부를 살 수 있는 모나리자의 미소만 떼서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거 눈썹만. 그림에 대한 어느 눈은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분. 그렇죠. 지금 저 사진 속 건물은 실제로 토큰화된 빌딩이에요? 네, 맞아요. 실제로 지금 국내 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토큰화 시켜가지고 이미 유통을 끝낸 그런 상품입니다. 몇 명이 나눠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 몇 명이 구매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잘 배분이 됐어요. 우와 신기하다. 있구나.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다 저기 지나갈 때마다 흐뭇하겠네요. 그럴 수 내 있죠. 건물 바라보듯이. 네, 그럴 수 있죠. 저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월세라고 하는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저 빌딩의 토큰을 가지고 있는 비율만큼 실제로 그 월세에 대한 수익을 계속 나눠받게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석천 씨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주제라고 이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 이태원에 음식점 많이 만드셨는데 그쵸. 네. 건물 가격 막 올라가고 월세 올라가면서 정리하신 것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퍼지는 이유가 뭐냐면 건물 가격이 올라간 건 사실 그 건물에서 레스토랑 영업을 잘하셨기 때문에 건물 네. 가격이 그렇죠, 올라간 그치. 거잖아요. 도움을 받. 나갈 사실- 때는 알거지로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걸 보면 스타트업은 주식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IT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일을 잘하면 스탁 옵션이라는 걸 나눠줘서 이 구글,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상장할 때 막 100억씩 돈을 벌어간 임직원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게 주식 회사처럼 이렇게 잘게 쪼개져서 기여를 한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게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 건물의 가치를 올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건물의 토큰을 나눠줄 수 있는 생태계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야 되겠다. 사실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누구 한 명이 처음에 가지고서 시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서로 채굴자들이 참여하고 나도 운영자야, 너도 운영자야 하면서 각자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가치를 함께 키워나간 거죠. 그 건물주잖아요 지금.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닥 좋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된 중소기업들 보면 사실 저는 오너기업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오래된 중소기업 사장님 한 명이 100% 가지고 있는 회사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런 회사들이 잘하고 있는 회사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세상에서 정말 크고 잘하는 회사들 보면 다 주식이 쪼개져 있고 아. 실리콘밸리에서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 보면 다 잘하는 임직원들에게 스탁옵션이나 주식을 나눠주는 회사가 훨씬 더 커졌잖아요. 맞아요, 책임감이나 맞아요. 자기 거라는 의식이 조금 더 있어야. 그렇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미래의 부는 디지털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잘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통해서 이 부가 생성되고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래의 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쪽 분야에서 유망한 그런 사업들 또 분야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오늘도 완전 다 배워가지고 다 흡수해서 또 적용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저는 자녀들한테 사실 언제까지 우리 의사 판사들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 뭔가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어느 길로 가야 정도면 할지. 이현희 씨는 돈을 내고 미래 수업에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와, 감사합니다. 매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미래 수업 지분 있어요. 자기 혼자 다 해먹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요? 메타버스 안 네. 스쿨버스는 많이 들어갔는데. 사유는 들어봤는데. 메타버스. 이 메타라고 하는 게 좀 가상의 이런 뜻이고 버스는 이 유니버스, 이 우주를 합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이런 우주의 세계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 같은 나의 어떤 주체를 만들고 그 위에서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나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공간. 사실 이런 게 이미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뭐 게임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뭐 포트나이트,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그 다음에 로블록스 혹시 이런 게임들 뭐요? 들어보셨나요? 요즘 어린애들이 많이 저기- 하는 게임 있어요. 이런 거 다 갤러그밖에 몰라요.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같은 걸 보면은 원래 저희 때 저도 어렸을 때 레고 블럭을 가지고 이렇게 놀았잖아요. 네. 그거를 가상의 세계에서 그런 레고 블럭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공간을 막 만들고 거기를 넘어서서 거기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요. 우와.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미 얼마나 많냐면 미국에서 16세 이하 아동의 절반 이상이 이미 로블록스를 쓰고 있어요. 와.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죠. 그 친구들 중에 절반 이상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네, 정말 많은 돈을 또 벌고 있어요. 이미 로블록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몇십억 이상을 벌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와. 거기서 그 안에서 몇십억을 벌 수 있다고요? 네네. 뭐 어떻게? 네, 그런데 왜 이제 블록체인과 왜 암호화폐에서 이 가상 세계와 메타버스 이야기를 드렸냐면 결국은 이 메타버스의 세계관은 다 블록체인 위에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구현될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네, 보셨죠? 영화. 네, 그 영화 보시면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 묘사한 작품이라고 음. 생각해요. 그 작품이 딱 시작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지 이거 쓰잖아요. 커피 네. 마시는데? 맞아요. 근데 왜 이 VR 기기를 쓰고 가상 세계에 접속을 하냐면 현실 세계에 지금 많은 직업들이 이미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 AI랑 로봇 때문에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정말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 그럼 사람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자기를 표현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뭔가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활동들인데 지금 신대륙이 없잖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경제가 포화됐을 때 뭐 미국으로도 가고 뭐 아프리카로도 가고 이렇게 경제 확장을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무한한 이런 가상의 세계가 있는 거고 근데 이 가상의 세계에서 재밌는 걸 만들면 그 가상의 세계에 접속해서 우리가 마치 아프리카 사파리 혹은 해외여행 가면은 재밌는 거 보이면 돈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상의 세계에서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막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면 개척하는 거기서 돈을 쓰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